오늘 감상하실 영화는 2016년 10월 2일 개봉한 스릴러 공포영화 맨 인 더 다크입니다. 러닝타임이 88분인 비교적 짧은 저예산 영화이며 제2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공포영화 맨 인 더 다크를 연출한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준 영화를 묻는 질문에 지난 10년간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한국 영화이고 올드보이는 내 인생을 바꾼 작품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맨 인 더 다크는 지난 2013년 이블데드 리메이크로 장편 영화 연출 데뷔한 페데 알바레즈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역시 전작에서 호흡을 맞췄던 제인 레비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조용하고 황폐한 디트로이트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한 맹인 노인이 기절한 것처럼 보이는 한 여성을 질질 끌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중에야 밝혀지며 관객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깁니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10대 청소년 셋이 등장입니다. 로키는 무책임한 엄마 밑에서 어린 여동생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로 떠나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보안회사에 다니는 아버지 덕분에 보안 시스템과 열쇠 등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며 로키를 짝사랑합니다. 머니는 거칠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장무라비를 통해 범행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셋은 함께 빈집털이를 저지르며 밑바닥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니가 장무라비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합니다. 디트로이트의 버려진 동네 부에나비스타가 1837번지에 사는 맹인 노인이 죽은 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집안에 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걸프전 이라크 참전 중 수류탄 폭발로 시력을 잃은 퇴역 군인으로 산악기로 유명한 로트와일러 한 마리와 살고 있습니다. 셋은 이것이 마지막 한탕이라며 캘리포니아로 떠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을 결심합니다. 알렉스는 양심에 걸려 망설이지만 로키가 간청하자 결국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사전 조사를 마치고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우선 노인이 키우는 사나운 개에게 수면제가 든 고기를 먹여 재웁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문마다 자물쇠가 걸려 있고 창문에는 모두 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키가 유일하게 창살이 없는 창문을 통해 먼저 안으로 들어가 보안 시스템이 울리기 직전에 가까스로 문을 열어줍니다. 세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현관 앞에 신발을 벗어두고 조심스럽게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중 커다란 자물쇠가 달린 의심스러운 문을 발견하고 그 안에 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머니는 2층에서 침대에 누워 죽은 딸의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는 노인의 방에 몰래 올라가 수면 마취가스를 살포합니다. 노인이 잠들었다고 확신한 머니는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총을 꺼냅니다. 알렉스는 총소리가 나면 위험하다며 극구 반대하다가 결국 자기는 안 하겠다고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혼자 남은 머니는 페트병을 임시 소음기 삼아 총으로 자물쇠를 격발합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고스란히 노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총소리에 잠을 깬 노인이 1층으로 내려옵니다. 머니는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았다고 둘러대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머니가 총으로 위협하지만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자물쇠 파편을 발로 밟는 순간 표정이 돌변하며 망설임 없이 머니에게 돌진합니다. 그는 퇴역 군인 출신의 격투 달인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총을 빼앗아든 노인은 일행이 몇 명이냐고 묻고 머니는 혼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잠시 침묵하던 노인은 그 자리에서 머니를 총으로 쏘아 죽여버립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로키는 옷장 안에 몸을 숨기고 알렉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총소리를 듣고 걱정이 된 알렉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노인은 머니의 시체를 처리하는 동시에 집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막고 잠그기 시작하며
알렉스는 들킬 뻔하지만 가까스로 옷장 속 로키에게 합류합니다. 옷장 안에 숨어있던 로키는 노인이 옷장 속 금고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둘은 금고에서 돈을 꺼낸 뒤 다른 출구가 모두 막혔으니 지하실을 통해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노인은 머니 시체를 처리하다가 현관 앞에 벗어진 로키의 신발을 발견하고 집 안에 도둑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금고를 확인하니 돈까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알렉스와 로키는 조심조심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지하실에는 신디라는 여성이 구속장치에 묶인 채 감금되어 있습니다. 신디는 바로 과거에 노인의 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로 합의금만 물고 처벌을 면한 인물이었습니다. 알렉스가 일단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자 신디가 제발 자신을 두고 가지 말라며 몸부림을 칩니다. 이때 그녀의 구속장치에 달린 벨이 울려버리고 노인은 즉시 도둑들이 지하실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알렉스와 로키는 신디를 데리고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미 문 밖에서 노인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감각만으로 쏜 총에 신디가 맞아 죽습니다. 노인은 신디의 시신을 끌어안고 마치 자신의 자식이 죽은 것처럼 울부짖습니다. 이후 노인은 지하실의 전기를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쪽은 로키와 알렉스가 돼버렸습니다. 자신의 집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 노인은 완전한 암흑 속에서 두 사람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알렉스는 노인에게 붙잡혀 총구를 겨눠지지만 총알이 바닥난 덕분에 가구를 무너뜨려 간신히 도망칩니다. 두 사람은 지하실을 빠져나와 거실로 이동하지만 이번에는 수면제에서 깨어난 노인의 개에게 쫓기게 됩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 장롱으로 문을 막지만 결국 문이 부서지고 알렉스는 개를 피하려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로키는 환풍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개에게 쫓기며 아래로 추락합니다. 천장 유리 위에 떨어진 알렉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노인이 위층에서 감지하고 총을 쏴 유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알렉스는 공구가 있는 방에 숨어들어 도끼로 노인의 손을 기습하지만 오히려 크게 두들겨 맞고 기절합니다. 노인은 커다란 정원 가위로 알렉스의 가슴을 찌르려 하지만 알렉스는 직전에 바로 옆에 있던 머니의 시체를 방패로 들이밀어 찔리지 않습니다. 한편 로키는 환풍구를 탈출하려다가 바로 아래에서 기다리던 노인에게 붙잡혀 얻어맞고 기절합니다. 로키가 정신을 차리니 자신이 신디가 감금되어 있던 것과 똑같이 지하실에 묶여 있습니다. 노인은 신디의 시체를 지하실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 매장하면서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딸을 잃은 상실감으로 인해 신디를 납치해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풀어주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신디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로키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나는 강간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던 자신의 정액이 든 스포이트를 로키에게 강제로 주입하려 합니다. 기겁한 로키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가운데 노인은 신은 없다. 그것을 알게 되면 뭐든 가능하다는 소름 돋는 말을 내뱉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던 알렉스가 개를 가두고 지하실로 들어와 망치로 노인의 머리를 내리쳐 로키를 구해냅니다. 구속에서 풀려난 로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인이 떨어뜨린 스포이트를 노인의 입에 그대로 쑤셔박습니다. 노인을 자신이 만든 구속대에 수갑으로 채운 뒤 알렉스는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들도 감옥에 가게 된다며 그냥 조용히 돈만 들고 나가자고 로키를 설득합니다. 알렉스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느샌가 구속을 탈출한 노인이 나타나 알렉스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로키는 집 밖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노인이 개를 풀어 추격합니다. 로키는 기지를 발휘해 차 안에 개를 가둬버리고 탈출하지만 뒤따라온 노인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맙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영화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거실에 갇힌 로키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손 위에 앉은 무당벌레를 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죽은 알렉스의 손에 보안 리모컨이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로키는 그것으로 보안 경보음을 울리고 청각에 극도로 예민한 노인이 고통스러워하는 틈을 타 쇠지렛대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우여곡절 끝에 노인을 지하실로 밀쳐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로키는 돈가방을 챙기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집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며칠 뒤 로키는 동생을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노인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뉴스는 2인조 강도가 맹인 노인을 공격했으나 노인이 이를 사살했고 도난 물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납치감금 범죄를 숨기기 위해 도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로키 역시 자신들의 빈집털이를 신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죄를 은폐하는 암묵의 거래를 맺은 셈이 됩니다. 로키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캘리포니아행 기차에 오르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맨 인 더 다크는 단순한 강도 행각이 어떻게 끔찍한 생존 게임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눈이 먼 노인이 혼자 사는 외딴 집을 표적으로 삼은 젊은 도둑들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손쉬운 범죄를 예상했던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며 예측 불가능한 공포로 관객을 몰아넣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 하나는 한정된 집이라는 공간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극강의 긴장감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어둠과 소리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관객마저 숨을 죽이게 만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에게 어둠은 장애가 아닌 자신의 영역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반면 침입자들에게 어둠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미로이자 모든 소리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지옥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노인의 감각에 의존해 펼쳐지는 추격전은 시각적인 공포를 넘어 청각과 촉각을 곤두서게 하는 새로운 차원의 스릴을 선사합니다. 영화의 핵심은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역전의 묘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마저 유발했던 나약한 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이들을 상대로 자비 없는 응징을 가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규칙과 질서를 구축해온 공간의 지배자였습니다. 반면 돈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젊은 도둑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전락합니다. 영화는 이 과정에서 누가 진정한 약자이고 강자인지, 더 나아가 누가 진정한 악인인지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도둑들의 탈출을 응원하다가도 노인이 가진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면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맨 인 더 다크는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 인간의 본성과 생존 본능, 그리고 선악의 모호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잘 짜인 스릴러입니다. 숨쉬지 말라는 원제처럼 영화를 보는 내내 주인공들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관객들에게 극도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강렬한 스릴러와 잘 짜인 서스펜스를 선호하는 관객이라면 반드시 만족할 만한 작품입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귓가에 울리는 듯한 숨소리와 함께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맨 인 더 다크를 스릴 있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